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죠.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죠.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화면이 없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주제 설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PD가 화면 없어요. 제 실수입니다. 예. 자, 그럼 화면 없이 가겠습니다. 예. 자,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저는 이게 팝업 우리 주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이 지금 국민적 관심사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이거 진짜 받게 되는 걸까? 이거 100만 원 준다는데 이거 나 해당 사항이 있는 걸까? 이게 제일 관심사인데. 김 기자, 근데요. 정부가 아직도 기준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줄 수 있는 대상 있잖아요. 그걸 정하는 기준에 자산이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정부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어느 쪽으로는 반영할 수 없다. 긴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이 안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행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또 대상자를 가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간이 많고 좀 넉넉하다면은 이게 좀 각종 아까 말씀하신 재산이라든지 금융 소득이라든지 전월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긴급성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긴급성 때문에 뭔가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에서 자산도 좀 반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발표를 할 때 구체적 기준조차 그럼 만들지 않고 빨리 발표하게 급급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이나 연금소득도 포함되냐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하지만 정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하느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부처 간의 혼선을 아직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은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제목이 긴급 재난금 지급 기준 깜깜이 형평성 논란 불러온다. 이 제목의 사설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좌측 거 먼저 봐주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총선용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게 없죠. 이게 오늘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우리 김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긴급한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신속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발표를 하게 되고 기준에 대한 것들이 모호한 상태에서도 국민적 안심을 위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예. 받는 자의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받는 것이고 왜 나는 못 받는 거고 즉 형평성의 논란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거는 한국뿐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1,000불씩 준다. 1,000불 아직 안 줬죠. 거기도 기준이 최상위 빼고 한다. 그런데 최상위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것도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초유의 어떤 위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민심을 좀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지원책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아주 정치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제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도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평론가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정부 발표가 나왔고 100만 원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주는 거죠. 어쨌든 그 기준에 맞춰서. 근데 이게 벌써 발표가 나온 지 며칠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며칠 전 청와대 관계자 백브리핑을 보니까 5월 중순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벌써 지급까지는 한 달 하고도 한 보름 정도가 더 남았어요. 그러면 실제 지급까지는 기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왜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명료하게 정하지 아니한 채 덜컥 발표부터 했을까? 참고로 총선은 4월 15일인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이 어떤 단계냐면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라는 거는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문제죠. 지금 이 돈은 재난지원금입니다. 복지부와 지금 기재부가 서로 핑퐁을 벌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복지부가 주관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중앙재난본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가 지금 복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지금 뭐 재난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총선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지금 얘기했듯이 취약계층을 당장 지금 취약계층한테 지급이 돼야 되고 예. 신속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 프로세스는 지금이 심각 단계이므로 기재부도 사실은 다 도와줘야 되고 다 도와줘서 복지부가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복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 따라 하지도 못한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도 어느 중위소득 몇 프로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총선은 급하죠. 총선 전에 이거 꼭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는 먼저 해야 되죠. 발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라는 비판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미국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트럼프가 얘기할 때 이미 7만 5천 달러 연봉에 준해서 1인당 148만 원씩 주기로 돼 있고 그것이 거의 그대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약간 모호한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혼란은 며칠 가지도 않아서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가럽 교수. 예. 우리도 발표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아무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먼저 발표하느냐. 지금 지급일은 상당히 늦는데. 예. 이것이 총선용 아니냐. 지금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이 상황을 지탱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라고 예상이 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에 사실은 굉장히 보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전날 달칵 얘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예정된 이제 일정을 보여주는 것은 전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자꾸 총선용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원 그런데 변호사. 지금 정부에서 이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격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규정을 못한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실직된 사람 꽤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 아주 그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그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분들 지금 당장 쌀 사가지고 밥 해먹기도 힘들다 이러면은. 근데 그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 경제가 너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돈을 옛날에 일본이 한번 그랬습니다. 상품권 전부 다 증권 적 있죠. 맞아요. 풀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건지 성격이 아주 모호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재난지원금도 결국 이 정부가 많이 하는 그 보편적 복지 그거 아니냐. 보편적 복지는 뭐 나이 얼마 되면 그 지원금 주고 맞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재난지원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 피해를 받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갖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야 되는데 지원, 이런 왜 갑자기 소득과 재산을 합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지 그러면 이거는 보편적 복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나는 무조건 70%에게 100만 원 준다길래 경제 살리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앞으로 이런 재난이 많이 닥칠 겁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이렇게 허둥지둥 성격 규명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핀포인트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런 경우에는 경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을 주고 이런 게 규정돼야지 이게 시기를 떠나서 있죠. 언제 발표했냐 뭐 언제 주냐 떠나서 이번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부터 제대로 규명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긴급재난지원금 이 이제 기준이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주 안에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이건데 김 기자 이 부처들 뭐 청와대와 부처와 뭐 이게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누가 누구한테 뭘 물어봤을 때, 그거는 얘한테 물어봐 계속 떠넘기는 듯한 발언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김 기자도 취재하다가 그런 경험 많죠? 많죠. 예. 그런데 이번엔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물어봤을 때 청와대는 기재부가 발표할 것으로 압니다. 아니, 혼선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요, 어제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다시 어제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음 주 안에 발표할 것이다. 거의 이 구체적 기준에 대한 답을 아직도 지금 서로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청와대와 기재부, 보건복지부 간에 이러한 좀 설명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강성진 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급히 던졌고 정부, 행정부는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닐까요? 물론 강성진 교수의 저 지적이 모든 여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일각에서는 저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상원 변호사.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난지원금 이러면 보건복지부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갑자기 기재부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기재부는 사실 경제 문제 전문가들이 모인 데란 말입니다. 이 때문에 아까 우리 김민지 기자도 얘기했지만 서로 핑퐁하는 게 예. 정부도 청와대도 아직 이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성격을 갖다가 규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까지 해봤습니다.